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팀장입니다. 3월 9일 수요일 광명시 주간 정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광명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4대 안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표는 이길용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사회복지국장 이길용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경제 성장률 둔화, 고용시장 불안정,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전망에 대해 자료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조사입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도출되는 단전, 단수, 휴폐업, 실직, 통신비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등 47종의 위기징후 데이터를 2개월 주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일자리 상실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된 결과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하며 위기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계절별, 상황별 위기 발생 특징에 따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우리 시와 우체국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복지 안내 등기 우편 서비스입니다. 2024년 8월 우체국과 MOU를 체결하고 집배원이 복지 안내물을 동봉한 우편을 직접 배달하며 대상자의 주거 환경과 생활 실태에 특이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처가 없는 대상자에게 복지 안내물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집배원이 거주 현황을 확인하여 동주민센터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집배원의 관심을 유도하고 반복되는 체납고지서나 장기 적치된 우편물이 있는 가구를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QR코드를 활용한 복지 상담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국, 편의점, 분식점, 취약계층의 거주지인 여관, 고시원 등 다양한 장소에 QR코드가 부착된 복지 안내물을 배치하여 대상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간단히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여 전송하면 바로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정되어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도시가스 검침원, 야쿠르트 배달원 등이 포함된 총 1,771명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취약 가구를 찾아 신속하게 제보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역사회 주민들로서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 살면서 대상자와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특징점 및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활용은 지속 가능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으로 매년 위기 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시스템에 등록된 1인 가구 1,420명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중 고독사 위험도가 있는 1,354명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 안내 우편물을 전달하는 등기 우편 서비스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하였고 특히 겨울철 고독사 위기가구 집중 발굴을 위해서 11월에 대폭 확대 발송하였습니다. 우편 발송 결과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대상자에 대하여 방문 상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QR코드 복지 상담 특징은 공공장소에 QR코드를 부착한 복지 안내문을 배치하여 손쉽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는 사례관리사가 직접 관리하여 서비스에 대한 복지 체감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2024년 발굴한 대상자에게 지원한 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총 7,065건을 발굴하였고 이 중 10%에 해당하는 707건은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긴급지원 선정 등 신속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55%의 3,886건은 광명 희망나기 운동 본부, 각 권역 복지관 등을 통한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후원 물품, 난방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35%의 2,472건은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띵동사업단의 인력이 고위험 위기지구 대상자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발굴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일반 시민들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제보자에게 한 건당 5만 원씩 최대 연 30만 원까지 지급하며 제보한 대상이 공공제도 지원자로 확정되면 해당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플러그 설치 확대를 하여 AI를 활용한 위기징후 대상자 발굴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정 내의 전기 사용량, 사람의 움직임, 가정 내 온도, 조도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마을 안전 돌보미가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4대 안전망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없는 광명시를 목표로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복지와 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디어 다이브도 신훈준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론들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활동도 결국 그 위기가구를 발굴하게 되면은 결국 그걸 담당하시는 각 사무소에 있는 그 복지사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분들이 이직률이 높다고 봐요. 그 원인은 좀 그 악성민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근무하기가 참 힘드나 봐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사기분락이나 악성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로드맵 같은 게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 공무원들, 복지
대상자들에게 복지 행정을 하는 복지 공무원들은 늘상 그 어려운 그 민원 응대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이직률이 높다고 그 파악되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 이분들에 대한 좀 그 대응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 힐링 서비스를 마련해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1박 2일로 이제 힐링 서비스를 시행해 왔고요. 이제 1박 2일로 어디 가는 것들을 요즘 세대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자기가 하루 그 주어진 특별 휴가를 이용을 해서 국내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힐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악성 민원이 있어서 그 담당 공무원이 매우 애로사항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 담당 팀장과 또는 담당 동장 또는 담당 과장이 민원 응대를 대신 함으로써 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시민소통관 개설 이후에 제가 소통관님 함께해요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그 부서장이 상담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시민소통과 협력해서 그분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또 복지 공무원에 대한 안전망을 또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 노래석 기자입니다. 앞선 질문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리다니니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이 모든 4대 복지 안전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두 번째, 이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 즉 적극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 정확한 숫자로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복지 그 정책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복지 팀장, 복지 담당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에 넓게 저변에 그 활동하고 있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 숫자를 합치면 제가 그 예상했을 때 약 2천여 명 정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이제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 공무원 몇 명을 시청하게 네, 그거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세어려 보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분들의 교육은 예를 들면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특이점, 주의사항 등을 연 1회 정도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분들, 예를 들면 집배원 같은 분들, 우리가 MOU를 맺었지 않습니까? MOU를 맺어서 집배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위촉장을 이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8가지 항목에 갖춰져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았지만 그래도 생소한 복지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서 그 내용을 동사무소 복지 팀장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 복지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브리핑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